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말 안 듣는 10대입니다. 네, 10대 문제군요. 말썽꾸러기의 10대의 문제에 네. 대해서 다루실 건데요. 네, 첫 사연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계속 게임만 해서 걱정입니다. 게임 때문에 성적이 자꾸 떨어져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중간도 간신히 한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하는데 짜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줄창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네. 요 10대 중학교 아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참 게임 섬에 빠져서 네. 어머니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요. 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게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게 하는 건 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개는 네.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네.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잘하던 애들이 네. 중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네. 게임을 해서 성적이 떨어진다. 네. 놀러 다녀서 성적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안 해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음. 공부를 못 하니까 공부를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런가 군요. 네, 왜냐하면은 아이가 조금만 공부하면 1등 하는데 네. 칭찬받고 좋고요. 네.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은 인간의 지능이 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네. 대학생 때까지는 절대적인 지능이 네. 조금씩 좋아지고 나빠지고 합니다.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절대적인 지능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네. 상대적인 지능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IQ는 100이잖아요. 네. IQ는 100인데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애가 IQ가 초등학교 때 140이었어요. 네. 그거는 다른 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얘는 140에서 얘는 별로 더 좋아지지 않아요. IQ 100이었던 애는 초등학교 때 점점 좋아져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 IQ 140인 애는 130이 되고요. 네. IQ 100인 애는 110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비슷하게 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들어오는 정보를 네. 얼마나 뇌에서 잘 처리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우리 아이의 정보 처리 속도가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네. 다른 아이들의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네. 성적이 더 뒤떨어지게 돼요. 상대적인 개념이군요. 이게 갑자기 뒤처진다는 것보단 상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더디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 등수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게 되죠. 네.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초등학교 네. 때 같은 경우에는 과제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일정 노력을 시키기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네. 다른 애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되면 과제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단지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몇 가지 첫 번째 부분은 강의게 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가 계획성이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어디까지 간다는 걸 갖다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네.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닌 애들은 못해요. 네. 그건 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또 메타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외워야 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내가 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메타지능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어디까지 아느냐 모르느냐. 메타지능이 없는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외울 때 너무너무 신나해요. 네. 모르고 있는 건 안 외워요. 네. 그래서 이 양자가 겹쳐지게 되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도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요. 네. 앞에 건 잘 알잖아요. 예. 뒤에 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계획성 있는 애들은 앞이나 뒤나 똑같이 외워요. 시험 문제 똑같이 네.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항상 앞에 것만 많이 외워요. 뒤로 가면 이제 좀 지겨워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거는 앞에 배워서 자꾸 봐서 아는데 네. 시험 공부해야지 하면 1페이지, 2페이지 보다가 네. 쉬어야지. 그럼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부터 봐야 되잖아요. 네. 또 시험 공부해야지. 1페이지, 2페이지 보고 또 쉬어야 돼.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뭔가 하게 되면은 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네. 이거 해봤자 성적 여기까지밖에 안 오르겠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오르겠구나. 네. 그러니까 엄마들은 더 아이를 쥐어짜요. 네. 왜냐하면은 네 머리에 효율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효율이 떨어지니 많이 집어넣으면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싫어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오락이 어떤 중요성이 있냐 게임이 공부는 정직하지 않지만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지만 네. 오락은 정직해요. 열심히 한 만큼 또 네. 성과를 얻을 수 있군요. 네. 왜냐하면 오락은 왜 정직하냐? 네. 전자오락 회사들이 착해서 정직한 게 아니고요. 네. 공부는 반에서 50등 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반에서 50등이 반에서 반이 40명이니까요. 네. 반에서 19등이 내봤고 공부 잘한다는 엄마가 없어요. 그렇죠. 평균보다 잘하는. 네. 공부는 무조건 10% 안에 들어가야 잘하는 거예요. 예. 10% 안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기는 애가 정해져요. 근데 오락을 만들었는데요. 게임 회사에서 네. 상위 10%만 잘하는 오락을 만들면요. 게임 회사 망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게임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망해요. 네. 너무 게임이 쉬워도 망하고요. 너무 어려우면 유저가 익숙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렇죠.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또 게임 네네. 계속 오래 할 텐데요. 그런데 진짜 게임을 잘하는 애들은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정직해요. 노력하는 만큼 효과도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집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게임은 캐릭터도 있고 다양해요. 그렇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고 결말도 알고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러게끔 게임을 만들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는 공부보다 게임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의 노력에 보답을 안 해주고요. 네. 게임은 보답을 해줘서 레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나 게임을 너무 아이가 많이 해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면 게임을 줄이는 거는 필요해요. 그런데 게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게임을 절대로 못 줄여요. 네. 그래서 게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하게 되면 게임만지 재미있지는 않지만 네. 아이의 입장에서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아이가 게임을 안 하는 시간을 엄마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네. 게임만 아니면 무조건 된다고 해서 해줄 때 게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뭐 친구하고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겠네요. 걔가 운동을 좋아하는 애라면. 네.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이 보기에 아이가 게임을 줄이고 하는 일들이 다 한심한 일들이에요. 아이돌 그룹 쫓아다니기, 네. 희희낙낙하면서 그 돌아다니기.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성이 안 찰 것 같아요. 네.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네. 되면은요. 게임은 돈이 조금 들어요. 네. 애들이 게임을 안 하고 엄마 나 이제 게임 안 하고 안 하기로 했어.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어. 다 봉투 열렸네 하면서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많은 엄마들이 게임을 중단하게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그냥 게임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네. 게임을 안 하는 목적이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건 게임을 함으로써 아이가 문제가 있고 너무 위축이 되니까 다른 걸 하기 위해서이지만 네. 그 시간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가 아이가 삶의 목표가 생겨서 네.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네. 오늘 게임 1시간 줄이고 1시간 더 공부하는 쪽으로 아이를 밀고 나가면은 그거는 100이면 100 실패하고요. 네. 엄마와 아이의 갈등만 심해지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성적 떨어지면 엄마도 속상하죠. 네. 그런데 성적 떨어졌다 그러면 엄마들은 얘는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성적이 떨어져서 제일 속상한 건 아이예요. 그렇죠. 진짜 얘는 인생 최초의 이 아드님은 절망을 맛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뭐 1억이 있다 없어지면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하다가 안 되면 절망을 그렇죠. 느끼고요. 네. 얘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인 거예요. 10등 하던 애인데 초등학교 때까지 10등 하던 애인데 이제 중간도 안 되게 됐고 네. 열심히 해도 안 쫓아가고 절망에 빠지니까 게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좀 달래주는 게 시작이 아닌가. 그러거나 위로도 해주고 네. 길도 찾아주고 너무 아이가 뭐 많이 돈 쓰는 게 아니면 게임 하는 대신 네. 좀 재밌는 것도 하게 하고 네. 보통 이렇게 게임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 아빠가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갖자거든요.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고요. 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주말마다 아빠가 데리고 산으로 등산하러 가자 그러면 네.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그렇군요. 하면은 게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중독에 걸린 중독
중독이거나 중독에 가까운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을 경우도 좀 효과적인 대처 방법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집에서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고 막 무조건 다그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좀 좋아하는 것, 좀 이런 거를 좀 한번 시켜보는 게 적절치 않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 선생님 소개. 네, 두 번째 사연은 네. 좀 심각한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가 잘 가는 곳은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는데 도저히 찾지 못하겠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고 제가 네. 키우고 있는데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네. 중학교 때부터 담배 냄새 풍기고 친구들과 어울려 가끔 술도 마시는 것 같았어요. 네. 싸움도 자주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려서 다쳐갖고 경찰서까지 가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도대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전 남편인 아이 아빠한테 연락을 해도 알아서 하라는 투예요. 네. 아이에게 듬직한 새아빠가 생기면 나아질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학교에서 좀나 이런 데서 방황을 좀 네. 하는 좀 아이의 좀 사연인 거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이가 이러는 건 전혀 아빠가 없어서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빠도 있고 네. 같이 살았으면은 아이한테 아빠란 상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없다 그래서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엄마분이 우리 아이가 이혼을 해서 이렇다, 아빠가 없어서 이렇다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절대로 우리 엄마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사귀시면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절대로 그 새아빠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네. 오히려 듬직한 새아빠가 생기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듬직한 새아빠가 생기면서 갈등은 더욱더 깊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머님한테 제가 네. 아빠가 없어서랑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생각이 한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건 생각을 못해요. 네. 얘는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는 뜻은 아빠가 있지 않은 한 나는 우리 애는 바뀌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 포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혼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해서 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밖에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모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심심치 않게 있지만 네. 반대로 통계를 내서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불화해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자라요. 잘 자라요. 대부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있어서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엇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솔직히 거기에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절반은 어느 정도 정해서 나오는 거 나머지 절반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통계 같은 걸 이렇게 조사를 내보다가 보면은 그 소득 수준에 네. 그 비슷한 성격의 부모에 이랬을 때 그 엄마 아빠가 다른 태도를 취하냐 네. 엄마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아이가 바뀌는 게 별로 없대요. 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이 사실은 또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네. 자식이 어떤 아이가 낳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수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인간은 유전자의 조합이라는 게 열성 유전자끼리 만나고 이 유전자가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만나서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상한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인증샷 보다가 봐도요. 네. 엄마 아빠 사진 봐도 도대체 저 엄마랑 저 아빠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그러게요. 나왔지 네, 하다가 네. 보면 다들 네. 의느님이 만들어줬어. 네. 그러긴 하지만 사실 의느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본바닥이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머님이 죄책감을 덜었으면 하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결국은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징징대기, 야단치기, 네.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 용서하기,
매달리기. 네. 그런데 요 아이를 갖다 엇나가는 아이를 잘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커지고 담대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아이가 어떻든지 흔들림이 없이 이제 기다려줄 수가 있거든요. 또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은 걱정해. 이러면 얘가 범죄자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반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온대요. 성인이 되면서. 네. 기다려주고 끝까지 애정을 주고 포기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이렇게 범죄자가 되거나 예우가 안 좋은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친다거나 남의 물건을 부신다거나 동물을 죽인다던가 네. 그런 게 오히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또 이어오던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는 체력이 커지게 되니까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면 걔네들은 예후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쪽은 오히려 예후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우리 학생을 조금은 믿어주고 네. 조금은 여유를 갖고 네. 조금은 어머님 자신이 좀 이렇게 좀 큰 마음을 갖고 네.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대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잔소리하는 거, 징징대는 거, 네. 체벌했다, 뭐 말았다 하는 거 너무 화가 나서 너 차라리 집에서 나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푸념 이런 걸 안 하면서 네. 기다리면은 결국 돌아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저기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네. 그러니까 이혼 문제나 저 아버지가 없는 문제 이런 거에 외부적인 요인을 찾으시기보다는 어머니 좀 본인이 좀 자식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좀 갖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네. 말씀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좀 경제적인 여유도 좀 되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도 있게 되면은 여유가 있게 되면은 이게 네. 결국 엄마랑 아이 둘이 사는데 네. 엄마가 여유가 없고 그렇잖아요. 네. 아이도 그 분위기를 알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네. 집이 들어오기 싫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도는 애들은 전부 다 술 담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오히려 좋은 거는 편안한 집, 네. 들어오고 싶은 집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또 자존감 문제도 좀 약간 엮여 있는 듯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성적이 나쁜 편도 아니에요. 반에서 5등 정도로 한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잘하는 수치인데요. 잘하는데요. 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숨막힐 정도로 스케줄을 빡빡하게 넣어요. 저를 이 학원 저 학원 라이드해주고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엄마 일이에요. 그런데 차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과외를 시켜놓고는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잔소리지요. 그래서 요새는 엄마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더욱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 엄마는 말대꾸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다른 집 딸들은 하고 말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 엄마랑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면 또 계속 노크를 하면서 뭐하냐고 한답니다. 점점 엄마에게 짜증내는 것도 늘어나고 이 숨막힌 생활 확 다 그만둬 버리고 싶어요. 엄마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을 안 듣는다지만 저도 이제 어른인데 어떨 때는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좀 험담도 하시기도 했는데요. 선생님 보시면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엄마 이게 핸드폰에 우리 누구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엄마 이름 딱 뜨면은 괴물, 싸가지, 네. 뭐 그렇게 엄마 이름을 저장하는 애들도 많대요. 그렇군요. 네. 요구를 저장하는 애도 있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네. 근데 요건 이제 앞에 쭉 길게 설명해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더 하면 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통제욕이 강한 엄마들이 있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 입시 위주 교육이 바뀌어서 네. 뭐 이제 인성교육, 창조교육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네. 별로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이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 버린다 한들 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없어질까? 왜냐하게 되면은 사교육은 아이가 통제하는 그 도구이거든요. 네. 아이의 무의식적 통제 도구예요. 사교육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냥 놀러 나가면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공부시키면은 어느 학원에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요새 학원은 또 좋아갖고요. 네. 아이가 딱 들어오고 나올 때 네. 찍어주게 되어 있어갖고 몇 시에 나왔는지를 갖다 문자로 엄마한테 알려줘요. 아이고, 그렇군요. 어디에서 학원 갔다 안 간지 다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몇 날 몇 월 몇 시에 아이가 네. 우리 학원에서 퇴실했습니다 하고 띠리리링 문자가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제 도구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부에 있어서 사교육이 없어지게 되면은 네. 엄마들이 그 시간이면 운동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또다시 통제 도구를 집어낼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엄마들이 통제력이 강한가 네.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엄마들이 통제력이 강한 집을 보다가 보면은 보통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고 다음에 이제 성취욕구가 강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남자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취욕구가 되잖아요. 네. 집에서 엄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성취욕구의 대상과 제품이 아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서울대 가면은 나 서울대 가는 아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잘한 거고 그게 나의 성취인 거죠. 네. 그렇게 삶이 그렇게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살아가면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네. 눈에 딱 보이는 게 뭐 이만큼 승진해야 되고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네. 그 가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요새는 또 하나 한몫을 하는 게 이 불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가 보내게 되니까 한 중고등학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네. 그러면은 어머님이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지요. 그 세대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밑으로는 뭐 아이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위로는 뭐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불안이 가중되다가 보니까 네. 굉장히 아이가 뭐를 뭐 잘해서 이 위치에 돼야지 불안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네. 본인의 불안이 투사가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집의 경우에는. 네. 그런데 우리 아이 입장에선 진짜 그 안 됐고요. 네. 그런데 우리 학생이 보낸 거기 때문에 학생한테 좋은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참 어렵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엄마랑 싸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럴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이 태도가 바뀌진 않을 텐데 이 방송을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충고를 해드리면 되는데 아까 공부 얘기며 네. 엄마는 이 방송을 안 보고 있을 테고 네. 우리 학생은 계속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어머니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것도 조금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가요, 이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거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이거를 세력 맺기라고 하거든요. 네. 가족이 있다가 보면은 네. 엄마가 너무 도미니어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아이가 네. 아빠랑 동맹을 맺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이랑 아빠랑 동맹을 맺어서 너무 힘이 세지잖아요. 네. 그럼 막내가 엄마한테 가서 붙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네.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세팅에서도 네. 세력 나누기가 있다고 해요. 아이고, 네. 일단은 엄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아마 아빠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 네. 너무 괴로우면 한쪽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힘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를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그래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빠면 아빠, 네. 주위면 주위에서 이제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스함이 좀 맞아줘야 되거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요. 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저는 서로 눈치와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집인데 엄마가 큰 딸은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은 애는 성격이 달라갖고요. 엄마는 이렇지만 난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애 건드리지도 못하던 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딸을 더 못 살게 굴어요. 만만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엄마가 우리 학생을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학생의 어떤
약점에 해당되고 그런 부분을 엄마가 계속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랑 싸우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내면적으로 좀 무관심한 부분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는 엄마가 이 상황을 갖다 스스로 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네.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진지한 제가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해봤더니 저희 청취자분의 한 분이 네. 그것도 상담이라고 하냐고 3주 전에 댓글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쭉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분노 때문에 과도하게 어머님이랑 의사소통이 없으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갖고요. 네. 뭐 또 어느 분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최소한도의 대화는 네. 해보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대화의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엄마랑 대화하는 게 엄마랑한테 한마디 하면은 엄마는 10마디, 20마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한테 엄마랑 편지라든가 뭐 문자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그거는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맨날 하는 대화가 아닌 네. 뭔가 이렇게 좀 나의 얘기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네. 어떤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지 않나. 네. 차라리 엄마한테 보라고 엄마가 몰래 찾아보게끔 일기장에 매일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들키게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 너무 힘든 입장일 것 같은데 네. 학생이 미워하는 엄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주위에 많기 때문에 네. 아버지라든가 다른 가족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위로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 네. 두 번째, 분노 때문에 말을 하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누군가 하나 깨야 되는데 그래도 학생이 조금은 이런 문제의식을 깼으면 한다는 거. 네. 또 세 번째는 진짜 힘든 학생들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네. 나 공부가 안 되니까 나 심리센터나 정신과에 좀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갖고 얘기하게 되면은 심리센터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가 엄마한테 또 충고를 하거든요. 네. 그 충고는 어머님이 받아들이세요. 네. 그리고 또 얘가 성적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사실은 본인의 이런 태도를 바뀌어야만 아이가 1등 할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또 잘 어머님을 설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게 되면은 이 정도면 우울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기보다는 네.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가 엄마를 좀 코치해 주도록 네. 하소연을 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얘기하시죠. 제가 이렇게 사연 보냈더니 전문가가 이랬다고 네. 엄마 이 방송 좀 보시라고 그래서 네. 저희 방송 네. 인터넷으로 엄마 오늘 날 라이드 하고 나서 학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거 봐 해갖고 네. 스마트폰에 올려놔드려서 네. 엄마가 좀 보게 해드리는 것도 도움은 되겠네요. 네, 방송 끝나면 이 오늘 방송을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네. 네, 관심 있는 분은 부모님한테 꼭 보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리 학생은 꼭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학생을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갈 막바지 시간이 다 왔는데요. 오늘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좋아야지 그게 커다란 행복인데 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봐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렇지만 또 오늘 이렇게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첫걸음이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비슷하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다들 충분히 나아지시고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사연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시청해주신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